발룡 인수 한의원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서양 항암제와 체질의학에 관련된 한약제의 맞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룡 인수 한의원 원장님이 한태영 원장님이 삼성의료원에 초대받아가지고 갔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월의 시간부 환자가 한약과 양약 통합치료를 통해서 그 살아난 그 예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얘기했지만 2007년도 삼성의료에서 배덕수 선생이 나를 초청해서 한방의 암치료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자 해서 당시에 준비했던 자료다. 거의 의사들이 서양 의사들이 한의학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럴 일이 거의 없죠. 당시 무슨 자료를 만들까 하고 현재 서울대 혈액 종의학 교수로 있던 내 제자 신 선생이 견해 물어보니 양방에서 간암증 거의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간암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보라는 권유에 따라 삼성의료원에서 간암 치료를 실패하고 나에게 와서 치료받던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당시 사용했던 자료 케이스를 소개해 보겠다. 소호빈이고 67세 남성, 그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 간세포암이죠. 간의 악성 종양. 표준 항암 치료를 넘어서 환자 소음인 체질에 정확히 맞춘 약물 설계가 생존의 열쇠가 된다. 그래서 풀무러리 메타스타시스 폐 쪽 전이를 가지고 있는 HCC 환자죠. 그래서 2002년도 10월 7일에 진단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좌엽 이제 절제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2003년 9월 4일에 다시 이제 재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2004년 6월 28일 와가지고 한약을 이제 먹었죠. 젤로다라고 해서 소음인약을 같이 먹고 이제 관해됐다가 완치란 표현보다 관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다시 재발해서 2년 전 연장하고 사망한 예다. 이 환자는 2004년 6월 당시 67세로 소민체제였다. 2002년도 10월에 간암 발견돼서 관자엽 절제술 시행했다. 이후 1년이 채 안 된 11개월 만에 재발했다. 그래서 고주파 치료를 했으나 절제한 부위에서 다시 종양이 자라서 폐 전이까지 된 상태로 삼성의료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얘기를 했다. 환자는 여유가 있는 분으로 대한민국에서 다하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설마 이건희 회장 아니겠죠? 그래서 미국의 MD 앤더슨 남데스트로 가서 진료를 받고 당시에는 미국에서 2개월 시한부 선독을 받다. 당시 MD 앤더슨의 진단만으로 억대 비용을 사용하고 아무렇지도 못하고 시한부 상고를 받고 돌았다. 2달 넘었다고 한 거죠. 투머스 프로그노스 웨스턴 메디신 no longer working 듣는 게 없다. 양약은. 그리고 지인 소개로 나에게 내원했다. 당시 젤로다와 한약 같이 사용했다고 하더니 이를 삼성 주치인 유병철선의 무지를 한번했다. 유 교수는 절대 한약 안 된다고 극구 말했다. 아니 나는 세계 최고 암세트에서 2달 시한부를 이야기했는데 해보고 줄 거냐 시도도 안 해보고 죽을 거냐고 물었다. 그리고 환자는 나 권고에 따라서 치료를 시행했고 결과는 아주 놀랐다. 종양이 아주 빨라 줄어서 다 없어졌고 폐의 종양도 모두 소실이 됐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삼성의 유 선생님 거에서 이제 암이 다 없어졌는데 한약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지니까 중지하라고 권고를 했다. 환자는 이 김에 한약도 끊고 이전에 다소 알코올리즘 경에 있는 분이라서 다시 음주를 시작했다. 그리고 한약 끊은 지 6개월 만에 뒤에 다시 재발해서 나한테 왔는데 이미 알코올리즘이 심각한 상태였고 알코올 중독 6개월 정도 더 연장시킬 수가 있었다. 우측 라이트 어퍼 앱도멘 우상복부에 두 개의 투 라지 페리토니얼 복막에 전이된 병변이 있다. 예, 레전이 있다. 그리고 풀모너리 메타시스 레전에 폐 쪽이죠. 예. 전이된 그 두 개의 이제 작은 병변이 있다. 간 좌측에 새롭게 개발된 간세포성 그 암이란 것은 암의 증거는 노 에비던스 없다. 예. 어테뉴에이티드 레전인
포털 베이스 CT 스캔. 그래서 CT 스캔 결과 그 문맥기에 그 약화된 그 병변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레귤라고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작고 그다음에 중간 사이즈로 있다. 예, 그리고 에오시노필릭 호산균 인필터레이션 침윤과 좀 상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플리스 체크 페리페랄 에오시노필로마. 그래서 말초 호산구 좀 그 체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상복부에 이제 복막 전이가 2개 있고 폐에 작은 전이병변이 있고 호상구 침윤과 일치하는 불규칙한 저음형 병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멀티포칼이죠. 예. 초점이 다 초점 아닙니까? 여러 개가 지금 발생한 거죠. 메타스타틱 전이성 디지즈다. 예, 전이성 질환이다. 그래서 2022년 10월 7일에는 원바람이 있고 그래서 관 자엽 절제술을 통해 제거했고 고주파로 이제 그걸 태웠다. 여기 있죠. 약간 떡이 돼서 잘 안 보이네. 네. 그래서 11개월 뒤 고주파 치료 복막전이 돼서 림프절 전이도 이제 보인다. 이쪽 2개가 있죠. 3개월 뒤 종양이 더욱 자라났다. 그래서 원발암 발견했고 이제 고주파 치료를 했는데 급격한 종양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제 복막 페리토니얼 복막과 폐에 이제 메타스타시스가 전이가 됐다. 또 화살표로 표시된 부위를 보면 간 우측 및 복막 인접 부위에서 비균질한 저음형 병변이 관찰됐다. 병변 내부에는 괴사로 보이는 저밀도 영역과 함께 일부 주변 부위에는 조형이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단순 낭종이나 양성 병변보다는 전이성 병변 또는 괴사를 동반한 종양성 병변을 시사한다. 병변이 간 실질 내부라기보다는 간 표면 및 복막에 인접해서 위치하는 양상을 봐서 복막전이 페니토니얼 메타시사시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병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내부 밀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이는 종양의 진행성과 괴사를 동반한 상태로 해석된다. 간 실제를 보면 좌측간에선 뚜렷한 새로운 종괴 형성 명확하지 않은 희미한 흔적이 보인다. 하부 영상인 간 주변 및 복각 내에서 다발성 병변이 산재한 양상을 보이면서 이는 단일 병변인 다발성 전이 질환을 상징한다. 시사한다. 여러 개가 이제 퍼져 있죠. 치료 압력 속에서 살아남은 암세포가 더 공격적으로 진화해서 불과 4개월 만에 전신전이 단계로 빠르게 이행한 상태다. 초진씨 2004년 4월 29일 영상에서는 간 우측 및 복막 인접 부위에서 불규칙한 저음형 변비 관찰됐고 괴사를 동반한 전이성 병변이 의심된 상태다. 2004년 6월 19일 영상을 보면 더욱 두드러진 변화는 병변의 크기 증가와 범위 확장이다. 간 우측 및 복막 부위 병변은 이전보다 더 커지고 경계가 더욱 불명확해졌으며 내부 교사 영역도 더 뚜렷다. 또한 간 실질 내 병변의 침윤 범위 확대이다. 표면 또는 주변부 병변이 주된 양상이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간 내부 침윤 필터레이션이 된 거죠. 더 진행된 양상 보이며 특히 표시된 영역에서는 광범위한 저음형 변 와 함께 종양교사 그리고 염증 반응이 혼재된 복합병변으로 해석된다. 폐CT를 보면 이전 보고에서는 소수의 작은 폐 전이 병변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결절의 수가 증가하고 기존 결절을 크게 증가하면서 양측 폐에 산재하는 양상이 보인다. 이는 전형적인 혈행성 폐전이 진행 양상이며 말초부에 위치한 원형 결절들은 전이성 폐절절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이런 변화를 종합하면 간 및 복막병변은 크기 증가와 괴사 증가 그리고 침윤 확대가 동반된 진행성 질환 상태이며 폐 병변 또한 결절수와 크기 증가를 보이는 전이 진행 상태로 판단된다. 환자 질병 국소 재발 단계에서 전신 전이 단계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이 변화에서는 단순한 시간 경과가 아니라 암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암세포는 지속적으로 증식하고 일부는 치료 압력 속에서 살아남아서 더 공격적인 형태로 선택되는 종양 진화를 보인다. 따라서 이 환자는 재발 후
고주파 치료를 하고 불과 4개월 사이에 간과 복막병변의 진행과 폐 전이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 빠르게 진행하는 전신전이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젤로다와 한약의 통합치료로 종양을 확연한 소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좀 줄었죠? 이게. 통합치료 7개월 후에는 종양이 약간 물로 변하는 그런 상태죠. 통합치료 7개월에는 종양 대부분이 소실되고 매우 작은 부분만 남았다. 여기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것들이 지금 없어졌죠. 네. 다발성 폐전이도 소실되었다. (2005년 1월 27일) 마지막 CT와 비교해 볼 때 전에 노트된 그 기관지 메스 덩어리는 사라졌다. disappeared. 그리고 그 재발됐던 그 종괴는 우측 간엽에 그 뭐야 외과 수술한 쪽에 있는 것도 지금 이 스터디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콘트레스트 그 조형 증강 소견은 없다. No other significant interval change. 그래서 뭐 중대할 만한 의미 있는 그런 그 중간에 변화 같은 것들은 없다. 그죠? 기관의 종괴가 이제 disappeared 소실됐죠. MD 앤더슨에서 2개월을 예측했던 환자가 1년 한양봉 통합치료 1년 만에 완전 관해를 이제 달성을 했다. 기적을 나타냈다. 기관 종괴도 소실되고 이제 좌측 간엽의 고주파열 치료, RF, 에이빌레이션 결손 부위도 변화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새롭게 생각을 할 뽑을 필요가 있다. 양방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한방 간독성의 우려. MD 앤더슨이란 세계 최고 암세터에서 예측과 달리 한양방 통합으로 거의 완전 관해가 되었으나 한약과 양해를 끊고 나서 재활을 해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양방 통합의 효과를 재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젤로다 하나만을 가지고 간암이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젤로다는 간암에 사용하는 약물이다. 간혹 담도암 간전이에 사용하지만 순수한 헤파토마에서는 젤로다를 간암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의 사상학적 체질 분류에 따라 선택한 것이고 이런 선택이 한방과 결합해서 매우 놀라운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바다에 빠져서 표류했다가 구명조 올라타 살만하니 다시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었던 것 같습니다. 한약 치료를 안 한 게 이거랑 같죠. 네. 간 없었으니까 이제 한약 중단하라고 하니까 환자는 한약물 통합 치료를 이제 중단하고 알코올 의존 습관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사망했죠. 바다에 빠져서 표류하다가 배에 올라타서 살만하니 배를 버리고 다시 바다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 자신을 유지시켜준 게 무엇인지 명백한 통찰을 하지 못하고 권위적인 사고 조언을 받으니 다시 목숨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경우 지속적인 치료만 있다면 적어도 4, 5년은 무난히 유지되고 환자가 열심히 운동하고 생활습관을 고치면 완치도 가능하다. 이전 연구에서 이분과 같이 온 담낭한 수술을 재발, 폐전이 복부 림프절 전이로 2달 선고받던 환자분은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다. 이분과 똑같은 시기에 와서 치료받았는데 4군데 병원에서 2달 못 넘긴다고 했지만 매우 열심히 운동과 한약을 통해서 현재 20년 넘게 완치되어 살고 있다. 똑같은 약간 대기업 회장이었는데도 이제 같이 시한부 2개월 받았는데 이제 한약은 한 분은 중단하고 담낭 환자 이분은 이제 7년간 한약 단독 치료해가지고 20년 이상 생존하고 있다. 내가 기억에 남는 것은 두 분 다 최고 경영자로서 거의 나에게 진료 오신 날이 3, 4일 차이로 한 분이 나가면 다음 분이 다녀가서 1년을 꼬박 같은 패턴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간암 환자분이 오는 날짜가 미뤄져서 담도암 환자분이 다녀가고 4일이 일주일이 변하더니 열흘로 변하고 보름도 변하고 안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기억이 납니다.
이 담당암 CEO는 이제 20년 이상 생존 및 완전 완치가 돼서 보건복지부 연구에 등재됐죠. 예. 그리고 간호사 한 명 보내가지고 보건복지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끝까지 한약 치료를 받고 7년 세월 뒤에 치료를 종료했다. 이분은 워낙 열심히 운동과 식이요법을 지키는 바람에 양약의 도움 없이 한약만으로 치료해서 완치된 분이고 아주대 정미선 교수님 주관으로 한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진행된 연구에 실렸다. 이는 한방 단독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전 연구에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지만 나중에 한번 소개했다. 그리고 한약과 항암의 통합치료에 대한 견해는 여러분이 위의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냥 암도 아니고 매우 빨리 전이가 돼서 폐까지 전신성 전이가 됐고 MD 앤더슨에서 2달 선고를 받은 환자가 통합치료 동안 얼마나 빨리 없어졌고 그 이후에 치료를 중단하면서 재발하게 된 과정을 잘 살펴보면 한약의 용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말한 이제 하품, 공격하는 약과 상품, 보완하고 이제 보약 이런 약이 이제 결합된 거죠. 물론 이제 체질 한약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 인체의 변화에서는 서양학은 종양 진화와 다제내성을 획득한다. 멀티드러그 레지스턴스가 있지만 동양학은 체질 개선 및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즉각적인 암세포 사멸 능력은 상당히 부족하지만 이제 줄기세포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서양학의 이제 한계는 이제 수개월 단위로 뭐 오랫동안 항암제를 뭐 평생 줄 때까지 쓸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 본 것 같이 한약의 효과와 체질에 맞는 양약의 결합은 환자를 극적으로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환자들을 보면 한약도 약이라 독성이 있고 독성이 없다는 것은 건강식품차에서 실은 한약의 놀라운 효과에 비하면 100분의 1되는 약물들을 고가에 매입하고 암이 좋은 줄 알고 찾아다닌다. 얼굴은 화장으로 반짝일 수가 있지만 장기가 화장으로 포장되지 않는다. 진짜 효용은 선전 문구와 그럴듯이 보이는 포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임상 사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약의 상품의 성질을 이해하고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통합치료가 얼마나 좋은 치료법인지 인지하는 게 삶을 연장히 지키고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길이다. 동양학은 인체를 개별장기 단순한 집합이 아닌 호르몬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전신 시스템을 바라봅니다. 유기적인 연결망을 바로잡는 것이 사상체질 기반 통합치료의 핵심입니다.